가끔은 우리가 요새 들어 그런 거 있어요. 막 90년대 나온 디지털 카메라 그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거 그거 오히려 요새 좀 유행이에요. 그렇죠. 약간 뿌연 거 이제 좋아하죠. 예전 감성. 예, 그러니까 예전 감성을 이렇게 오히려 그걸 쫓는 문화도 생겼는데 왜 우린 이렇게 더 또렷하고 잘 보이고 그런 거를 선명한 걸 좋아하고 그럴까요? 이런 건 아마도 생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지구상에 최초의 눈이 언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남아있는 화석으로는 삼엽충이 아마 가장 최초의 눈의 형태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 진화의 역사를 보면은 그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네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생명의 종이 많지 않다가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명의 종이 늘어나요.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?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결론은 뭐냐면 생명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딱딱한 몸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그래야지 화석이 남으니까. 그럼 왜 딱딱해져야 했을까?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물학자들의 추정은 그때부터 생겨난 새로운 생물의 어떤 습성이 포식이라는 거죠. 그때부터 상대를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잡아먹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눈이에요. 그 즈음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당시 어떤 생명체 하나가 갑자기 눈이 보이는 거죠. 딴 생명체는 다 못 보는데. 그리고선 포식성이 생기자 나만 보여. 나만 보여. 와, 그냥 완전 이득이지. 부패네, 부패.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몸을 철갑을 두르고 자기도 보든가 죽거나 하나예요. 그 이후 생명의 진화의 역사는 끊임없이 더 자세히 보고 더 멀리서 보고 도망치고 이런 진화의 역사였거든요.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 본성 안에 더 선명하게 보려는 그런 본능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. 그래서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 이런 게 아닐까. 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사람이 너무 선명하게 세상을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사람의 눈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 해상도를 표현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 1도당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그 얼마나 해상도 높은 해상도를 보고 있는가 이걸 표현하는 단위인데 1도당 사이클이 각도 1도 시야 내 흑백의 줄무늬가 과연 몇 개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손을 딱 뻗어서 엄지손톱을 보면은 이 정도 크기가 한 1도 정도의 크기입니다. 예, 그러면 1도당 사이클은 그 엄지손톱 크기 안에 몇 개의 흑백 줄무늬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건데 사람의 눈이 다른 동물에 비하면 정말 높아요. 예를 들어서 그 1도당 사이클을 봤을 때 사람은 1도, 이 엄지손톱 안에서 60개의 흑백 줄무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즉 60사이클인 거죠. 네, 그런데 고양이가 10사이클이 안 돼요. 네, 그리고 곤충은 1사이클입니다. 네. 너무 안 보이겠다. 네,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흐릿한 세상에서 곤충은 거의 그냥 뿌연 세상을 사는 거죠. 네, 그런데 뭐 독수리 같은 경우 뭐 쐐기꼬리 독수리 이런 친구들은 1도 안에 140사이클을 구별할 수 있고요. 매 눈을 가진 매. 네,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도 선명하게 지상에 있는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선명한 세상을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아직은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. 더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. 분발하셔야겠어요. 더 분발을 사실 하셔야 교수님이 곤충이셨으면은 네. 이미 더 이상 할 게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면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. 곤충이 일동을 어떻게 하는 거야? 곤충 눈 갖고 시력 검사할 거 아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예전에 뭐 여러 뭐 일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그림을 그렸더니 뭐 나비가 날아오더라. 신사임당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얘네들이 뭐 해상도가 낮은 형태를 보고 있다라는 걸 예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이 진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생존한 종들의 모임이거든요. 근데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살아남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좋은 해상도로 보기 위해서는 더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불리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. 대신 곤충은 색을 더 봐요. 색을 인간은 딱 RGB밖에 없잖아요. 어떤 곤충은 색을 7가지 보고요. 인간이 못 보는 적외선, 자외선 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곤충한테는 사실 어떤 꽃을 찾아가는 데가 훨씬 중요한 거지. 우리처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뭔가를 만들거나 이렇게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
각 생명체는 자기한테 최선으로 적응해서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어쨌든 디스플레이 화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걸 언제 느끼냐면 백화점 8층에 올라가면 TV에 늘 표범이 서 있어요. 그 표범이 점점 더 진짜 표범처럼 보이고 있어요. 표범 발도 나오게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. 화면이 쭉 네.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저 그런 앞으로 세상이 쭉 나오게 막 보이고 하고. 와. 너무 선명한 것도 좋지만 가끔은 진짜 막 와이프 사진도 너무 뚜렷한 것보다 가끔 흔들리는 와이프가 더 이쁘게 보이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. 조금 위험한데. 말만 예. 골라서 하세요. 그 편집하셔야 되는 거 아니,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만큼. 그래서 우리가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. 너무 자꾸 선명하게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네. 아까 말씀하셨던 90년대 감성을 찾는 맞아요. 거예요. 선명하게 볼 거는 선명하게 보고 또 다른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필요해요. 싶고 그래서 실제로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부러 흐릿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편안함을 유도하기도 합니다. 사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앞이 흐릿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해상도가 필요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지금 추구하는 그런 최고의 기술들은 아마 궤도님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너무 그렇게 추구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. 그래서 재밌는 게 사람들이 그런 해상도나 밝은데 한번 노출이 되고 나면 그 디스플레이를 잊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기술이 한번 나와서 그러니까 OLED가 나오고 아까 QD가 올라간 LCD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한번 노출된 거는 얘를 뒤로 가지는 못하는 게 있어서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나가야 아니 됩니다. 사람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 예전엔 진짜 또렷하게 봤던 2002년 월드컵 영상 다시 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완전 시골 옛날 그렇죠. 아 진짜. 그 화질이 웬 말이야 싶어요. 공 어딘지 진짜. 모르겠어. 네. 와 그렇구나. 진짜 눈이 간사하더라고요. 자,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. 처음에 확인했던 가사를 다시 볼까요? 자,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곧 노벨상 탄다. 네, 오늘의 가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곧 노벨상 탄다였는데요.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게 진짜 근거 없는 가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우리나라 학자께서도 한번 또 탈 뻔한 적도 있었고요. 네. 아, 저는 그 역대 우리 나눴던 가설 중에 가장 그래도 근사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이 가설 어떻게 증명을 하시겠습니까? 네, 우리가 노벨상 시즌만 되면 노벨상이 없다고 특히 과학기술에서 되게 막 전 국민이 기대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집어 생각해서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나라 중에서 이만큼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고 부국으로 사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까 찾아보라고 하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잘해왔다. 공학기술의 발전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열심히 또 설레기도 합니다. 네. 오늘 가설에서 약간 노벨상에 대한 이과의 열망을 좀 느끼면서 아 왜냐면 문과는 2번 받았잖아. 이과만 없단 말이야. 트라우마. 아 2번 받았다고 자랑하고 놀렸잖아 우리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받으셔서 좀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그래요. 하고 사실은 아까 그 교수님 말씀에 더 공감하죠. 이게 노벨상을 받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니다. 사실 어느 정도의 과학적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서 그래도 어서 받으셔서 좀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. 저 교수님은 어떻게 아니, 전 증명하시겠습니까? 근본적으로 노벨상은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디스플레이와 같은 응용 기술, 공학에서는 노벨상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네, 더 편리하고 더 값싸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러다가 노벨상 받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